제가 진짜로 기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1년쯤 전인가? 여자친구랑 더 현대서울 한참 탈 때 약간 찍먹하러 갔었는데, 솔직히 맨 위층에 그 풀 많은 곳 있잖아요? 거기 빼고는 제 기준에선 볼 게 많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LG 매장에 처음으로 시그니처 올레드라는 그 TV를 봤었는데, 와, 화질이 진짜 욕 나오게 미쳤더라고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진짜로 그때 어떤 TV를 봤었냐면 롤러블 TV였는데요. 돌돌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죠. 이 돌돌 말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올레드 그 화질 보면서 진짜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근래 이제 새로 모니터 사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유튜버 이써님이 이제 추천해주신 보급형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돈 좀 더 주고 최상급으로 맞추려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기다려 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일단은요. 왜냐면 요번에 CES 2022에서 LG전자가 32인치 4K 144Hz 모니터를 발표했고, 그거 한번 기다려 볼까 싶어서요. 물론 지금 보니까 못 참고 그냥 뭐 IPS 살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 CES 2022에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업체에서 차세대 OLED 패널을 발표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말하듯 OLED가 이제는 정말로 대세가 된 거죠. 제가 예전에 OLED 노트북 광고도 받았었는데, 진짜 OLED 노트북 화질이 어마어마하다고 느끼기도 했고, LG의 매장에서 봤던 그 OLED TV의 화질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화질보다도 OLED가 강점을 가지는 것은 바로 휜다는 거예요. 요거 휘는 거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잠깐만 요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전자 소재가 휘려면 그 소자를 구성하는 내부의 PCB부터 뭐 여러가지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휘어져야 돼요. OLED는 반도체 소자거든요. OLED에서 D가 바로 다이오드예요. 전극을 통해서 전류를 막 흘리면 전하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떨어지는 높이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거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에너지가 큰 파란색이 나오고, 낮은 데서 떨어지면 에너지가 작은 빨간색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예전에 웨어러블 플렉서블 소자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PCB로 PDMS라는 걸 썼어요. 왜냐면 실험실에서 쓰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인체 해가 안 되는 데다가 만들기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요 PDMS 위에다가 이제 프린팅 기기를 이용해서 반도체 소재를 붙일 수 있는 실버를 막 발랐어요. 그 실버 위에 칩을 올리고 접합을 시켰죠. 실버를 쓴 이유는 얘가 전기 전도성도 좋고 잘 휘어지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위에다가 풀을 바르고 그 위에 핀셋을 올린 다음에 계속 막 휘다 보면 풀을 구성한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서 단락이 생기죠. 전자 소자에서 단락이 생기면 전기 저항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전기가 안 통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종이 위에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단락이 안 생기는 좋은 풀을 써서 핀셋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핀셋은 안 구부러지잖아요. 주변의 애들은 구부러지는데 핀셋은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즉, 이 핀셋이 붙은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고 그게 바로 결함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OLED도 아무리 유기물, 즉 잘 휘어진 애들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계속 휘다 보면 이슈가 발생할 거예요. 이 이슈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이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문제점은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많이 제작할 수가 없어요. 삼성 모니터 중에서 엄청나게 휘어진 모니터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막 휘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꽤 비싼 휘어져 있는 모니터가 있는데, 다나와 평가를 보면 뽑기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하죠. 삼성 정도 되는 그런 대기업조차도 어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휜다는 것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흰 모니터, 또 롤러블 TV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를 많이 또 저렴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3D 프린팅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3D 프린팅으로 OLED를 만들려고 하니까 균일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전세계 대부분의 연구팀들이 균일하게 발광 소자를 3D 프린팅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냥 단순히 뭐 3D로 프린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가 노트북을 쓰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쓰든 인간 눈으로 보기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만들 때 소재를 액체에 녹여서 분사하듯이 칙 뿌리면서 프린팅을 하는데요. 스프레이 뿌리듯이요. 그래야 얇게 프린팅이 되거든요. 문제점은 스프레이를 칙 뿌리다 보니까 어떤 곳은 얇게 프린팅되고 어떤 곳은 두껍게 프린팅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2022년
미네소타 대학과 국내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올레드를 만들어냈어요. 이 연구는 2020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되었고 2022년 1월 20일 기준 알티메트릭이 365로 상위 5%급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소재를 직접 출력하는 방식이랑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방식 두 가지를 접목했어요. 그림을 보시면 연구진이 만든 올레드는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PDMS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듯 잘 휘어지는 PCB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렴하고 만들기 쉽거든요. 연구진은 1번, 2번, 4번, 5번, 6번은 압출식으로 프린팅하되 3번은 스프레이 뿌리듯이 프린팅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은 모양을 가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올레드랑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러나 초창기에 핸드폰이 벽돌만 했듯 이것도 연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굉장히 얇아지고 좋아질 거예요. 어쨌든 3D 프린팅으로 올레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빛이 나옵니다. 움직이기도 하고 헬로와 웃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무려 2000번 이상 구부려도 빛을 내보내요. 이 연구의 의의는 사상 최초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연구팀들이 실패했던 플렉서블 올레드를 높은 신뢰도로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3D 프린팅이 향후 산업계에 있어 원가 절감과 빠른 생산 등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것에는 이견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3D 프린팅에 의하면 정말로 빠르게 복잡한 구조물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연구는 향후 플렉서블 4K 올레드 모니터를 1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아니겠죠? 1억이 아니라 100만원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왜 괜히 좀만 휘어져도 비싸겠습니까? 만들기는 어렵고 수율은 낮으니까 그렇죠. 공학은 결국 요거 코스트거든요. 돈이 중요해요. 과학은 그런 게 아니겠지만 공학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올레드도 언젠가는 구시대의 기술이 될 거예요. 올레드 다음에는 QLED가 될 것이고 QLED 다음에는 뭐 홀로그램으로 가겠죠? 그 과정에서 3D 프린팅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도 빠르게 생산을 함으로써 단가를 낮추는데 앞으로도 뭐 QLED에서도 그렇고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실험실 단계라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이 1, 2년 정도 있으면 뚝딱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로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의 민족이라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고, 저는 과학 유튜버로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보게 되니까 그거를 특히나 더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막 몰아붙이시다 보면 과학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고 또 연구를 지속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정말로요. 연구가 오래 걸린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실패해도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이런 연구들의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정치인분들처럼 높은 분들께서 연구 예산을 많이 편성하실 거예요. 돈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 관심이 많은 곳에 가기 마련이니까요. 돈도 못 받아서 연구도 못하고 실패하면 끝인 분위기에서 어떤 연구자가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상용화되려면 한참 남은 쓰레기 연구라고 비하하실 분들에게 독일의 물리학자 리텐베르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과학의 진보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진보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